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실TV입니다. 여러분 좀 탄핵 관련해서 지금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런 과정에 지금 있는데, 뭐 이제 상처도 이렇게 치유가 돼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이제 잘 추스르고 있는데, 사실 뭐 모르겠어요. 막상 당연하게 뭐 5대3 뭐 기각 이렇게 나올 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막상 이제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결과가 나타나니까 너무 이제 막 이틀 정도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사실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어떻게든 시간은 흘러가고 이게 어떻게든 돌아가잖아요. 제대로 돌아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단 정의는 계속 돌아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맨날 화가 나가지고, 맨날 화가 난다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즘 화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가장 화가 난 사람이 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같이 여러분과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 제가 뭐 배신자 이런 얘기를 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배신자 이런 용어 자체가 뭐 조폭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잖아요. 뭐 느와르 영화 같은 데서 뭐 배신, 뭐 배반, 뭐 이런 거 뭐 죽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솔직히 좀 그런 것 같아요. 막 그런 걸로 해서, 아니 하다 보면 조폭들도 그러잖아요. 가끔씩 일하다 보면은 뭐 회의를 느껴가지고 조직을 떠나기 위해서 뭐 손가락 뭐 단지를 막 이렇게 자른다든가 이런 게 하잖아요.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렇게 뭐 이례직미 뭐 그런 거 있잖아. 일본의 그런 조폭들처럼 이렇게 좀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거 좀 자유가 없잖아요. 북한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싫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렇지 않고 살다 보면 다 바꿀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약간 배신 뭐 배반 이런 용어 별로 그렇게 저렇게 와닿지도 않고, 좀 평상시에 그런 생각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사람들이 쓰는 용어다 보니까 그쪽 세계에서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유치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꾸 왜 그런 용어를 쓸까? 막 그런 거? 의리 따지고 막 이런 거. 김보성 씨가 특히 뭐 의리 막 그렇게 하니까 그게 진짜 좋은 그런 용어고 개념인데, 좀 유치하게 보이다가 약간 희화화됐던 그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던 그런 개념의 용어인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정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처음에 좀 재미로 접근했어요, 정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은 삶이 좀 무료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코스피를 하고 뭐 주식을 하고 이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취미생활이 제가 약간 정치 쪽에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는데, 이 정치란 게 잘못되면 제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그런 말도 들었어요. 아니, 당신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를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은 삼류 정치인들이 당신을 지배하게 된다, 이런 말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무리 뭐 패배감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정치를 아니 끊어버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아서 만약에 삼류 정치인들에게 내가 지배를 당한다? 그 꼴은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말해서 욕 많이 먹은 용혜인 씨 있지 않습니까? 용혜인 씨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인정할 거 인정합니다. 뭐 민주당처럼 그렇게 우기진 않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용혜인 씨, 당신만 솔직히 뭐 애를 낳습니까? 국회의원이 당신 뭐 내 직장 뭐 이렇게 좋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자기 직장에 애를 데리고 갑니까? 미국에서 그런 거는 보긴 봤어요. 뭐 외국에서. 아니, 당신만 애를 낳고 당신만 뭐 직장을 다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왜 당신이 그렇게 뭐 특혜를 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아이만 그렇게 소중한 겁니까?
그래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나 좀 놀랐어요. 이거 뭐 혁신적인 그런 게 아니라 국회를 놀이터로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다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막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예. 직장 좋으니까 뭐 비서관 딸려 나오지, 돈도 막 들어오게 하지. 아니 정확히 제가 내용은 모르겠어요. 근데 당신이 만약에 진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피켓 들고 이렇게 있다가 뭐 데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전장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국 대학생 연합회 이런 거에서 뭐 대표로 나와, 솔직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운동권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공부로서는, 그리고 어떤 시험으로서 해서 취업하기는 힘들 것 같고 운동이나 해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뭐 우리 그 연예인들한테 캐스팅 나가는 거 있잖아요. 길거리 캐스팅 나가는 것처럼 뭐 민주당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민노총에서 전사들 뽑고 이러잖아요. 그런 쪽에서 픽업 돼가지고 목소리 크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있다가 뭐 이렇게 공천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인가? 그런 생각해 봤을 때는 그건 아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저희가 무관심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그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경태 씨, 저는 이게 조곤조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싫더라고요. 제가 전 직장에 여성 상사분을 모시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꼰대라는 생각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이런 게 꼰대가 아닐까 생각이 한 게 뭐냐면은 얘기를 하다 보면 도덕책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화가 이빨이 나 있는데 도덕책에 나와 있는 듯이 사람 훈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체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꾸 집에서도 부모님도 그런 얘기하면 기분이 해도 이게 잘 먹히지가 않는데 직장에서 그런 상사가 그런 도덕책에 나온 얘기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뻔히 아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도 이렇게 하면 솔직히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떤 표현이냐면은 조경태 의원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니 파면 당했으면은 조용히 자숙하고 찌그러져 있을 것이지, 찌그러지는 건 제가 좀 저속한 표현을 했습니다. 자숙하고 있을 것이지 자꾸 그런 식으로 왜 자꾸 이렇게 튀어나오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약간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아무리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패족이라 그래도 뭐 패족하면 3대를 멸하다 이런 말도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쟁에서 지게 되면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정치판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의리가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 언제 이렇게 또 쿵 떨어졌다 해가지고 헌신적 버릇이 차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사람이 할 도리인가 싶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좀 생각해봤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 항상 얘기하는 게 헌법 수호 정신 그리고 중도 확장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헌법 수호고 중도 확장이고 나발이고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나발이고 간에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게 눈에 들어옵니까? 화가 이빨이 나 있는데 지금 그런 게 들어옵니까? 아니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얘기가 아니라고 이빨이 지금 화난 상황에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빨은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도덕책에 나오는 얘기, 이빨은 얘기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로도 위로다워야지 하고, 그런 뭐 법전에 나오는 이런 얘기를 갖다가 위로해버리면 그게 감정이 다가옵니까? 그리고 영혼 없는 그런 것도 있죠. 충고라고 합삼는 게, 그런 충고들은 그런 게 사람을 더 열받게 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저는 그런 면에서 조경태 의원이 하는 말이 너무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자숙하고 있어라? 그래도 어제까지는 가장 큰 뭐 아버지, 이재명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민주당의 아버지.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서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아버지를 떠나서 그래도 가장 큰 당의 어른이고 나라의 어른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래도 뭐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는 하겠어요. 뭐 살인마고 뭐 사형당해도 마땅하다 이런 얘기, 그것도 너무 충격적인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모르겠는데,
같은 당이라면 어쨌든 같은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당원 아닙니까? 아직 탈당하지도 않은 그런 분한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그 말이 됩니까?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리는 뭐 누구보다 말리는 뭐 시어머니가 더 밉다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신우이가 더 밉다는 말, 딱 그 말이 와도 조경태 의원 하는 거에 드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저 사람은 어떤 1대1 동률 그런 차원에서 방송에서 여야 대표를 참여 불러서 방송을 하는데 듣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야당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네가 그 모양이지, 네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야당편을 들고 있으니까 아 그 네가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트로이 목마 같은 사람이에요. 야권에서 보는 트로이 목마. 깨박이 들어가가지고 당연히 분탕질하고 해방하고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부터 공부 좀 해보려고요. 조경태 의원이 어떻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척을 지고 이 좌파로 우파로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금배지를 달면서 계속 이게 방해꾼을 하고 있는 건지, 왜 이렇게 한 목소리 못 내고 있는 건지 한번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밑에서 있는 그런 그 있지 않습니까? 김상욱이라는 사람도, 한동훈, 김예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식 아닙니까?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의리라든가 의리의 반대말은 뭐 배반, 배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비록 유치한 용어라서 말에 꺼내고 싶지도 않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저에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아니 우리 인간적으로도 솔직히 배신하고 이렇게 하지 않은데, 여러분 100만원 빌려주고 50만원 못 받아도 솔직히 좀 의리 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예, 돈 빌려주고 그렇게 사물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배신감이라는 게 솔직히 얼마나 큽니까 사실 여러분. 돈 못 받아도 그렇게 할 정도인데 인간적인 몸을 이렇게 주는 사람에게 화가 안 날까요? 저는 생각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 그럼 너는 마실TV 너는 그럼 윤석열 대통령 인권만 중요하냐?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받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것만 중요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에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인 모멸감이잖아요. 저는 그게 싫다고요. 그게. 예. 그 솔직히 당해보십시오. 당해보고 그런 얘기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라 일을 하는데 그런 배신감이 뭐가 중요하냐 하겠지만 여러분이 당해보시라고요. 그 기분 안 나쁘냐고요. 예.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어쨌든 모시던 그런 당의 큰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러니까 어제 그런 말도 들었어요. 부채든 자산이든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재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었을 때 그 말이 좀 납득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뭐 일본에게 그렇게 식민지 지배를 36년 동안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6.25 전쟁도 있었지 않습니까? 민족 상잔의 비극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엄연한 우리의 역사와 현실이 우리의 과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게 창피하고 쪽팔리다고 해서 그걸 버릴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잖아요. 저도 예전에 신문 배달할 때 좀 창피한 것도 있었어요. 모르고 너무 배가 아파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 이렇게 제 친구랑 같이 도와주고 있었는데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것도 지금도 기억 속에 남아서 아니 또 그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때 그 민망함 그런 것들, 그것도 하나의 역사 아닙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과거잖아요. 부끄러운 역사지만 그것도 역사잖아요. 그만큼 부채도 자산이든 다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부끄러운 그런 리더를 모셨다 하지만,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버지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뭐 범죄를 저지르시거나 또 이렇게 아프시거나 누워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을 버리는 겁니까? 그 아버지를 갈아치워야 되는 겁니까?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힘이 없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새거 좋아하잖아요. 민주당. 예? 조경태 의원 새거 좋아할 거 아닙니까? 신선하고 이런 거. 그러면은 뭐 요양원에 가실 그럴 정도의 그런 부모님이라고 해서 그러면 바꿀 겁니까? 지금 당신 논리라면 그런 거 아닐까요? 당신에게는 오로지 세고 좋고 튼튼하고
이런 거 당신 겁니까? 저는 그렇게도 이렇게 들려요. 나는 그런 차원에서 의리를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폭세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나누기 위해 의리, 이게 아니라 저는 그래도 인간적인 의리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도리, 이걸 지킬 수 있는 의리를 말하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우리도, 저도 부모지만 부모로서 그런 걸 배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에 저는 치를 떨거든요. 우리가 TV라든가 이런 매체를 공중파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거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걸요.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배신하고 배반하고 의리 안 따지고 이런 걸 보면은 국민들이 그걸 지키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유치한 말일지언정 그게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제 의리 따지는 거를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게 정말 좋은 개념이다. 덕목이고. 그런 거지. 자꾸 이렇게 너무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지 말자는 얘기죠.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 중도 우파의 확장, 이런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고 나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을지언정 그래도 부모는 부모 아닙니까? 예. 살인자의 부모도 부모시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해도 그래도 부모는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앞에 연로하시고 그런 부모님이 누워 계시잖아요. 그리고 옆에 재벌 이건희 같은 그런 가정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그 여러분 30년 동안 키워주신 부모랑 그렇게 재벌집 부모가 있다면 물론 당연히 고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한번 그런 걸 바꿔보고 싶겠죠. 로또나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 새끼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인생 살아봐야 얼마나 삽니까? 여러분, 길어야 잘 살면 진짜 잘 살면 100년이고 대부분 80세? 이 정도 살고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천국 가면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어봐야 얼마나 산다고 인생 그렇게 하십니까? 길어봐야 얼마나 산다고 여러분 인생 그렇게 인간적인 도리를 배반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예.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인간적인 예의를 다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그래도 어느 정도 배우신 분이고 어느 정도 그렇게 원로잖아요. 당연히 원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렇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과연 저걸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배워서 뭘 배울까?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거 아닙니까? 잘못했다 해서 그럼 갈아 버리라는 얘기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들 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했으면 부모를 갈아치우는 게 맞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 그래도 항상 이게 그런 마음을 존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는 부모니까. 그 사람에게는 살인자의 부모도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부모예요. 진짜 말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의리는 좀 이렇게 있는 게 그게 예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잘못했다 해가지고 다 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잘못됐습니까? 물론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거 지금 사람 죽일 놈이네? 이렇게 하는 놈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저런 그런 의원의 입장이라 그러면 김상욱이라든가 이렇게 조경태 같은 입장이라면 나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입 다물고 조용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막 기다렸던 듯이 나와가지고 막 이준석처럼 막 이렇게 포문을 열어대고 이런 거 보면은 더 치가 떨려요. 여당 야당 떠지는 게 아니라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패족이 된 사람에게 저렇게 두 번 죽일까? 멸문지하를 할까?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관 참시할까?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더 치욕스러운 거 아닙니까? 본인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자꾸 옆에서 대고 또 비난하고 이러면 솔직히 기분 납니까?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했는데 옆에다 대고 죄다 그렇게 다구리로 하고 하면 솔직히 기분 좋겠습니까? 힘이 날까요?
그래도 퇴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좀 그런 식으로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인간적인 모멸감인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치를 떠는 게. 예. 그러니까 단체 생활이라든가 어떤 조직이 있다 그러면 대통령도 조직 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혼자 살고 혼자 그냥 톨이나 키우면서 이렇게 쓰면은 그 사람이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사회생활 해야 되잖아 우리가. 하기 싫어도. 그러면 여러분 남들이 그렇게 한다 해갖고 같이 다구리 할 겁니까? 나는 그렇게 해본 적도 없지만 그게 너무 싫어요. 난 당하기도 싫고 남한테 다구리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게 인간적인 도리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떠들다 보니까 회사를 다 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한번 또 모르겠습니다. 힘들지만 또 버텨보겠습니다. 저같이 여러분 사회 초년생 여러분 또 저처럼 이제 직장생활 어려워 하시는 분 여러분 힘내십시다. 같이 한번 오늘 하루 힘내시고 또 직장을 해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